해병대 예비역들이 어깨를 맞댄 채 대형 걸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커다랗게 법을 어긴 죄인이 누구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비역 3,600여 명은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은 면죄부를 주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을 민간 경찰에 입첩하는 걸 보류하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규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걸 김규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단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이 군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국가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최혜병 사건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여야 모두에게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임명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지난 21대 국회 때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딴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 의장은 여당에서도 참여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특검법 최종 부결로 공전 상태인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 탄원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탄원 서명 참여자가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5,000명을 돌파했다며 실시간으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최후 진술에서 남긴
최혜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죄 탄원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커지자 기자회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후속 조치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하여튼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지난해 8월 2일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던 그 번호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 직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 기록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으로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장본인이 윤 대통령인지를 묻는 군사법원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와 군인사만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경로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참고인과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겠다며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연임 재가와 신규 임용을 미루는 탓에 수사 인력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는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상병 유족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의 책임을 밝히는 검찰 수사나 외압 의혹의 실체를 쫓는 공수처 수사 모두 속 시원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